노년의 한 남자가 해진 코트와 값비싼 시계를 차고 고급 다이너에 들어서면서 수십 년간의 음모를 폭로하고 글로벌 테크 악몽을 드러내며 시간 속에 묻혔던 사랑을 되살리는 일련의 폭로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햇살 다이너의 아침 러시아원은 한창이었습니다. 신선한 커피와 붕어빵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운 가운데 디자이너 의상을 입은 부유한 고객들이 다가오는 자선 행사와 회사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이너는 단순한 이름과는 달리 커피 한 잔 가격이 어떤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보다 비싼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아침 식사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때묻지 않은 유리문을 통해 김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깨끗하지만 해진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흰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나이가 가져다주는 품위가 드러나 있었지만 그의 옷차림은 이 식당의 단골 손님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실례합니다. 김현우 씨는 휴대폰을 두드리고 있는 젊은 여성 박민지 씨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테이블 하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박민지 씨는 고개를 들었고 완벽하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은 눈살을 찌푸리는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김현우 씨의 초라한 옷과 해진 신발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만석입니다. 비어있는 테이블이 여러 개 보였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3개의 빈 테이블이 보이는데요. 김현우 씨는 부드럽게 지적했습니다. 예약석입니다. 박민지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강남대로의 다이너가 더 편안하실 겁니다.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임원들은 킬킬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동료들에게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료급식소 가는 길을 잘못 들었나 보군. 김현우 씨는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싶습니다. 돈을 지불할 테니까요. 들으세요. 노인장 이준호 씨. 부매니저가 짜증난 표정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지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카운터에 평소 자리에 앉아있던 최서연 씨는 커피잔 너머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55세의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최서연 부동산의 대표로 날카로운 사업 감각과 더욱 날카로운 말솜씨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려던 찰나 무언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현우 씨가 옷깃을 고쳐매려고 손을 들었을 때 손목에 보인 금빛 번개였습니다. 최서연 씨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계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희귀한 롤렉스 데이토나 단 50개만 제작된 시계였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그 시계를 사려고 했지만 대기자 명단이 마감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시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보다 더 비쌌습니다. 여기 문제 있습니까? 최서연 씨는 일어섰고 그녀의 디자이너 힐이 대리석 바닥을 클릭하며 그녀가 그룹에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햇살 다이너의 모든 사람들은 최서연 씨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서연 사장님, 이준호 씨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바뀌었습니다. 이 신사분께 우리가 만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최서연 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옆에 있는 빈 테이블은 유령을 위해 예약해둔 건가요? 전에 웃고 있던 젊은 임원들은 갑자기 휴대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민지 씨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최서연 씨는 김현우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하는 것을 즐길 것입니다. 누군가가 반대하기도 전에 그녀는 김현우 씨를 자신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앉자 그녀는 그가 조심스럽게 소매를 고쳐매는 모습을 보았고 그 움직임으로 인해 그 놀라운 시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서연입니다. 그녀는 서비스를 신호했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지 씨가 메뉴를 들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김현우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절하심에 감사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에 익숙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계를 차고 계시군요. 김현우 씨, 최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롤렉스 데이토나가 맞다면 단 50개만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김현우 씨는 시계를 내려다보며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시계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최서연 씨. 네, 이 시계에는 꽤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차림으로 이런 물건을 소유하게 된 이유를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합니다. 최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긴장된 효율성으로 커피를 서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김현우 씨를 돌려보내려 했던 직원들입니다. 김현우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는 제 이전 삶에서 남은 유일한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설립한 테크놀로지의 소였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최서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은 먼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설립한 테크놀로지는 2000년대 초 소프트웨어 업계의 주요 업체였습니다. 설립한 테크놀로지. 그들은 최초의 성공적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 사라졌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요. 김현우 씨가 대신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신수정 씨의 병 이후에요. 때로는 인생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덮치기도 합니다. 최서연 씨. 하지만 그건 더 긴 이야기이고 옛날 이야기로 당신을 지루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서연 씨는 앞으로 기울이며 아침 식사를 잊었습니다. 김현우 씨, 제 생각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최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침 햇살이 다이너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들의 테이블에 따뜻한 빛을 비추며 김현우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 자신의 삶뿐 아니라 최서연 씨의 삶까지도 바꿀 이야기였지만 그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카운터에서 이준호 씨와 박민지 씨는 서로에게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특이한 고객을 판단하는데 심각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웃었던 젊은 임원들은 조용히 빠져나가며 팁을 넉넉하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특이한 우정이 시작되었고 때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아침 커피와 함께 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햇살 다이너의 아침 식사 손님들은 줄어들었지만 최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현우 씨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고 그들 사이에 놓인 차가운 커피는 잊어버렸습니다. 설립한 테크놀로지는 저에게 그냥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김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꿈만큼이나 신수정 씨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1985년 경기도에서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신수정 씨가 진정한 천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 누구보다 빨리 코드를 짤 수 있었습니다. 최서연 씨는 그가 고인이 된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신수정 씨는 특별했습니다. 김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목에 찬 시계를 만졌습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고 그녀는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모두들 그녀가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어디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우리의 꿈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005년까지 우리는 3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죠. 아시겠죠? 신수정 씨는 일반 휴대폰만 사용하여 안전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2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설리반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최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08년이 왔죠. 김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융위기가 우리를 강타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은 신수정 씨의 진단이었습니다.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그녀는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실험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리려고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최서연 씨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현우 씨. 이 시계는 그녀가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병에 걸리기 2년 전에 우리의 30주년 결혼 기념일을 위해 주문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신 후에 배달되었습니다. 카드에는 시간은 소중해, 내 사랑.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의 다이너는 조용해졌습니다. 이전에 적대적이었던 박민지 시조차도 카운터 뒤에서 냅킨으로 눈물을 닦으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최서연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현우 씨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신수정 씨와 함께 있는 동안 제 동생 김현준 씨가 회사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항상 더 공격적이었고 항상 더 빠른 성장, 더 큰 위험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제가 신수정 씨의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신의 지분 없이는 합법적으로 장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최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업 감각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위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그것에 서명했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수정 씨가 돌아가셨을 때쯤 김현준 씨는 회사를 글로벌 테크 솔루션에 매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파산으로부터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반항할 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분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최서연 씨가 압박했습니다. 김현준 씨는 회사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는 제 형제였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세운 회사의 2% 미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우 씨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없었고 슬픔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김현준 씨는 새 아내와 함께 싱가포르로 이사갔습니다. 그는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최서연 씨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배신의 생각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김현준 씨는 자신의 흔적을 잘 감추었고 모든 서류는 기술적으로 합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김현우 씨는 혜진코트를 가리켰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최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의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비를 합니다. 대부분 컴퓨터 수리를 하고 가능하면 컨설팅 작업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8세의 기술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별로 크지는 않지만 제 집입니다. 최서연 씨는 뒤로 기대앉아 마음이 빨리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무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경험으로 김현우 씨는 모든 일이 발생한 후에도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업계에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하셨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몇 번 해봤습니다. 김현우 씨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준 씨가 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제가 회사를 잘못 관리했다고 글로벌 테크 솔루션에 매각한 것이 제 잘못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평판이 전부입니다. 최서연 씨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의 부동산 업계에서 자신의 싸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할 의향이 있다면 말이죠. 김현우 씨. 그녀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너머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그녀가 계속하기 전에 다이너에 문이 울렸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들어와 그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최서연 씨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박철수 씨.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최서연 씨의 전 남편이자 사업 경쟁자인 박철수 씨는 카메라 앞에서 짓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다이너에서 아침을 먹는 남자가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의 눈은 김현우 씨로 향했고 그의 초라한 옷을 가짜로 위장한 경멸로 바라보았습니다. 새 친구를 사귀고 있군요. 최서연 씨가 대답하려던 찰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그녀의 얼굴은 약간 창백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전화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녀가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본 다음 김현우 씨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조언 하나 해드리죠. 노인장.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서연 씨는 이유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무엇을 제공하든 조심하세요. 저는 그녀와 15년 동안 결혼했으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김현우 씨는 박철수 씨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수 씨. 하지만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철수 씨의 미소는 차가워졌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경고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돌아서서 나갔고 최서연 씨가 테이블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최서연 씨는 앉았고 그녀의 얼굴은 곤혹스러워 보였습니다. 김현우 씨, 죄송하지만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녀는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몇 장의 큰 지폐를 남겼습니다. 제 명함을 가지고 오후에 제 사무실에 전화해 주세요. 제 비서가 제대로 된 미팅을 준비할 겁니다. 그녀가 물건을 정리하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씨, 박철수 씨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그는 제가 이혼 과정에서 그가 회사를 훔치려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최서연 씨가 떠난 후 김현우 씨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그녀의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에는 아직 공유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만에 그는 거의 잊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박민지 씨가 주저하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것을 드릴까요? 선생님. 김현우 씨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산서만 주세요. 그리고 박민지 씨. 모두 가끔 추측을 합니다. 이전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현우 씨가 햇살 다이너에서 밝은 아침으로 걸어 나가면서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차나 안에 있는 남자가 그의 사진을 찍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게임은 그와 최서연 씨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려고 했습니다. 최서연타워 45층에 있는 최서연 씨의 사무실은 올림픽공원의 멋진 전망을 제공했지만 그녀는 경치를 감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사설 수사관으로부터 온 긴급 이메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최서연 사장님, 그녀의 비서 강지아이 씨가 인터폰을 통해 알렸습니다. 김현우 씨가 2시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최서연 씨는 재빨리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강지혜 씨. 김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같은 해진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조용한 품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시계에 다시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김현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맞은편 가죽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아침 식사 후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말씀 안 해주셨다면 실망했을 겁니다. 김현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만 믿고 부동산 제국을 건설하지는 않습니다. 최서연 씨는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당신 회사를 되찾는 것을 돕고 싶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김현우 씨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이 설립한 테크놀로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5년이나 됐습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식이 60%나 하락했습니다. 그들은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제 정보원에 따르면 원래 당신 회사였던 모바일 결제 부서도 포함됩니다. 김현우 씨는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설사 사실이라 해도 제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겨우 집세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최서연 씨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현우 씨. 파트너십입니다. 제 돈, 당신의 전문 지식. 우리는 당신 회사의 모바일 결제 부서를 되사고 새로운 이름으로 재건합니다. 당신이 운영하고 제가 지원합니다. 김현우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최서연 씨의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철수 씨가 들어왔고 당황한 강지혜 씨가 사과하며 뒤따라왔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최서연 사장님. 괜찮아요. 강지혜 씨. 최서연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막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사실 남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씨가 말하며 앉았습니다. 특히 당신이 아주 큰 실수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는 김현우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돕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를 말해줬습니까? 최서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철수 씨. 글로벌 테크 솔루션이 최서연 부동산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박철수 씨가 계속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최서연 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현우 씨에게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테크의 수요가 사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서연 씨는 아마도 그들의 주요 자산의 원래 설립자가 자신 편에 있다면 싸게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현우 씨는 최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최서연 씨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네. 글로벌테크가 제 회사에 인수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들의 CEO는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돕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발. 박철수 씨가 비웃었습니다. 최서연 씨에게는 관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결혼이 끝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결혼은 당신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회사에서 횡령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최서연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김현우 씨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네. 당신을 돕는데 사업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당신을 돕고 싶어하는 주된 동기는 아닙니다. 김현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현우 씨. 잠깐만요. 최서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고 떠났다. 그가 간 후 최서연은 박철수에게로 돌아섰다. 감히 여기 함부로 들어오다니. 막대한 실수를 막았을 뿐입니다. 박철수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 노인은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당신 조사관이 그의 아내 의료보험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최서연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메일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박철수는 미소 지었다. 제 사람들도 김현우 씨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관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그는 문으로 걸어가다 멈췄다. 그리고 서연 씨. 이사회 회의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참석하시죠. 박철수가 떠난 후 최서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이메일을 다시 열었다. 조사관의 새로운 메시지에는 그녀가 전에 보지 못했던 정보, 신수정 씨의 보험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과 매우 수상한 은행 송금 내역이 담겨 있었다. 한편 김현우는 올림픽공원을 걸으며 마음이 급했다. 그는 벤치를 찾아 무겁게 앉아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수년 만에 걸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현준아. 나 현우야.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수정이의 보험금, 그리고 그녀가 죽던 날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공원 건너편에서는 다이너 밖에 있던 사진사가 망원 렌즈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전화로 말했다. 박철수 씨. 그가 당신이 말한 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마른 낙엽을 공원으로 날려보냈다. 벤치에 앉은 김현우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비싼 시계가 오후 햇살에 반짝였다. 비밀을 간직할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최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조사관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계속해서 읽었다. 신수정 씨의 300만 달러 보험금은 그녀가 사망한 지 이틀 후에 지급되었습니다. 그 돈은 해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계좌 소유자 김현우. 김현우에 대한 진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다. 하지만 최서연이 그를 돕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는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30년 전 서울대학교에 다닐 때 정미영이라는 젊은 프로그래머에게 한 약속과 관련이 있었다. 강지혜의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다시 들려왔다. 최서연 씨. 글로벌테크 솔루션의 수요가 1번라인에 있습니다. 긴급하다고 합니다. 최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게임이 바뀌고 있었고 너무 늦기 전에 누구 편에 설지 결정해야 했다. 퀸즈 외곽의 오래된 다이너는 햇살 다이너와 전혀 달랐다.
비닐 부스는 갈라졌고 형광등은 위에서 윙윙거렸다. 하지만 조용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아무도 김현우나 그의 형 김현준을 몰랐다는 것이다. 김현준은 15년 동안 많이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비싼 정장을 입고 여전히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르게 어딘가 더 딱딱해 보였다. 그는 김현우 맞은편 부스에 앉았다. 형, 끔찍해 보이는군. 김현준이 커피에 설탕을 저으며 말했다. 보험금은 어디 있지? 현준아, 김현우가 조용히 물었다. 김현준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역시 직설적이군. 그것이 항상 내 사업에서의 문제였지. 잡담도 없고 정치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 마가리 씨 죽은 다음 날 300만 달러가 사라졌어. 난 그 돈을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은행 기록에 따르면 내가 해외 계좌로 이체했다고 나와 있지. 네가 했을지도 모르지. 김현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슬픔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 수 있어. 너는 마가리 씨 돌아가신 후 꽤 힘들었잖아. 김현우의 손이 커피컵을 더 세게 잡았다. 난 그 송금이 이루어졌을 때 그녀 곁에 있었어. 간호사들이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 내가 나 대신 권한을 위임받았었지. 내가 그 송금을 했어. 증명해봐. 김현준이 간단히 말했다. 아, 기다려. 할 수 없겠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합법적이니까. 회사 매각처럼.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왜 그랬어? 김현우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다. 넌 내 동생이잖아. 마가리든 너를 친동생처럼 사랑했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김현준의 미소가 마침내 사라졌다. 왜 그랬냐고. 너와 마가리 씨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너희의 소중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그건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지. 하지만 너희 둘은 그것을 거의 공짜로 주고 싶어 했어. 일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안을 받았는지 알아? 얼마나 많은 회사가 우리를 인수하려고 했는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 김현우가 말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싶었어. 정신 차려. 현우야. 김현준이 소리쳤다. 항상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마가리대 병은 완벽한 기회였지. 너는 그녀의 치료에 너무 집중해서 내가 앞에 내미는 서류에 뭐든지 사인했지. 권한 위임장, 주식 양도, 모든 것. 그리고 보험금은? 김현준이 뒤로 기대 앉았다. 내 퇴직금이라고 생각해. 회사 운영은 싸지 않아. 현우야. 갚아야 할 빚이 있었지. 마가리든 내가 내 주식을 팔기 시작했을 때 아직 살아있었어. 김현우가 말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 그렇지? 그래서 그녀는 그 시계를 주문했어. 처음으로 김현준은 불확실해 보였다. 무슨 말이야? 김현우는 손목의 시계를 만졌다. 마가리든 컴퓨터의 천재였어. 현준아. 내가 그녀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정말 생각했어? 이 시계는 그냥 시계가 아니야. 그녀가 이 특정 모델을 주문한 이유가 있고 내게 주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린 이유가 있어. 김현준이 대답하기 전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갑자기 일어섰다. 이 대화는 끝났어. 그리고 현우야. 조심해. 어떤 돌들은 그냥 두는 게 나아. 김현준이 떠난 후 김현우는 부스에 혼자 앉아 마가릿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내가 죽고 나면 시계가 도착할 거야.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속삭였다. 네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이해했을 때 시계 뒷면을 봐. 내가 메시지를 남겼어.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조심해. 사무실로 돌아온 최서연은 서울대학교의 오랜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다. 정미영 씨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신수정 씨가 되기 전에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다. 왜 지금 정미영 씨에 대해 묻는 거죠? 그녀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최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남편이 제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나보다 정미영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목소리가 말했다. 우린 4년 동안 룸메이트였어요. 그녀가 김현우 씨를 만났던 날, 그리고 그녀가 충분히 무서워서 모든 연구 자료를 안전한 서버로 옮겼던 날도 제가 함께 있었어요. 최서연은 더 똑바로 앉았다. 무슨 연구였죠? 그녀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파일을 옮기기 전날 밤, 그녀는 늦게까지 순리반 테크놀로지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새벽 2시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겁에 질려 했어요. 그녀는 회사 코드에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김현우 씨에게 말했나요? 아니요. 그녀는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가 아는 것이 적을수록 안전할 거라고 했어요. 잠시 멈춤이 있었다. 한 달 후,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최서연은 오한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미영 씨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그게 그들이 본 적 없는 가장 공격적인 췌장암이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최서연은 창가로 걸어가 햇살 다이너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김현우 씨에게서 떨어져요. 당신은 무슨 일에 휘말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편 퀸즈의 작은 아파트에서 김현우는 작은 드라이버로 마가리드 시계 뒷면을 조심스럽게 열고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복잡한 기어 뒤에는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노트북에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았다. 다니엘 텍스트 파일이 열렸다. 내 사랑 현우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마침내 알아챘다는 뜻이겠죠. 우리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코드는 단순히 거래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준이는 그것을 수정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위험한 일이었죠. 증거는 이 드라이브에 있는 암호화된 파일에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나와 함께 죽게 둘 수는 없었어요. 파일을 해독하는 비밀번호는 우리가 결혼식에서 춤을 췄던 노래 이름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짜예요. 조심하세요. 내 사랑. 그리고 기억하세요.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의 의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워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적은 아니에요. 내 모든 사랑을 담아, 마가릿. 김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응시했다. 방 건너편에서 그의 전화가 울렸다. 최서연이었다. 현우 씨. 그녀가 전화를 받자 말했다. 마가릿 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제가 정말 당신을 돕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알아요. 김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서울대학교에서 그녀의 룸메이트였죠. 긴 침묵이 이어졌다. 어떻게? 그녀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김현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서연 씨, 제 아내는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김현우의 아파트 밖에서 자동차 엔진이 시동을 걸었다. 그를 따라다녔던 사진사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었다.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시계에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럼 플랜 B로 넘어가자.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우리 친구에게 전화해. 시간이 됐다고 말해. 서울의 거리가 밤이 되면서 어두워졌지만 진정한 어둠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서연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올림픽공원이 내려다 보였지만 오늘 밤 그녀는 모든 커튼을 쳤다. 김현우는 그녀의 크림색 소파에 앉아 그의 노트북을 유리 커피 테이블에 열었다. 비밀번호. 김현우가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말했다. 봄날, 1985년 9월 15일, 우리가 결혼식에서 춤을 췄던 노래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최서연은 그가 타이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가릿은 우리 기숙사방에서 작은 레코드 플레이어로 그 노래를 자주 틀곤 했어요. 그녀는 그 노래가 고향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암호화된 파일이 열리면서 컴퓨터 코드와 재무 기록 페이지가 나타났다. 최서연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김현우가 말했다. 마가릿이 프로그래머였지만 이 거래 내역을 보세요. 최서연은 문서를 스크롤하며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당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테스트 실행이에요. 하지만 금액이 복제되고 있어요. 합법적인 거래마다 해외 계좌로 가는 그림자 거래가 있어요. 현준이가 우리 코드를 수정했어요. 김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마가릿이 발견한 것이 그것이에요. 시스템은 단순히 결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어요. 여기서 몇 센트, 저기서 1달러, 수백만 건이 거래에 곱해지면 완벽한 범죄였어요. 최서연이 속삭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았지만 수십억 건이 거래라면 수백만 달러가 될 거예요. 김현우가 말을 마쳤다. 하지만 마가릿이 발견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세요.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 파일에는 김현중과 최서연이 숨을 헐떡이게 만드는 몇몇 이름 사이에 이메일이 표시되었다. 이 사람들은 은행계에서 가장 큰 이름 중 일부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박철수 씨. 제 전 남편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었나요? 그들은 수정된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었어요. 김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마가릿이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막아야 했어요. 최서연은 물 한 잔을 따르며 손을 떨었다. 현우 씨, 마가릿 씨에 대해 제가 정말 당신을 돕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알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가 말을 계속하기 전에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비서 강지혜가 보낸 문자였다. 긴급, 글로벌 테크 솔루션 CEO가 사무실에서 사망했습니다. 자살로 추정됩니다. 뉴스를 켜세요. 최서연은 리모컨을 잡고 TV를 켰다. 모든 뉴스 채널이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CEO 최태준이 수년간의 회사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자살 유서와 함께 서울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김현우가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너무 편리해요. 최서연의 초인종이 울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그녀의 보안 모니터에서 그녀는 복도에 서 있는 박철수를 볼 수 있었다. 문 열지 마세요. 김현우가 경고했다. 제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최서연은 어깨를 곧게 폈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녀는 문을 열었는데 박철수가 전에 본 적 없을 정도로 초췌해 보였다. 뉴스 봤어요. 그가 그녀를 지나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면서 요구했다. 그는 김현우를 보고 갑자기 멈춰 섰다. 그는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최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박철수는 웃었지만 거기에는 유머가 없었다. 사업이요? 당신이 옛날 이야기를 파헤치는 것을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 그는 김현우에게로 돌아섰다. 그녀가 왜 당신을 정말로 돕고 싶어 하는지 말해줬나요? 그녀가 마가릿에게 한 약속에 대해 말해줬나요? 김현우가 일어섰다. 무슨 약속이죠? 최서연. 박철수는 그 이름을 내뱉었다. 마가릿이 병에 걸렸을 때 대학 시절에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마가릿은 2008년까지 진단받지 않았어요. 틀렸어요. 박철수가 말했다. 그건 두 번째 진단이었어요. 첫 번째는 1987년, 당신이 서울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희귀한 형태의 혈액암이었죠. 그녀는 실험적 치료 덕분에 회복되었어요. 순리반 테크놀로지스가 설립되기 전에 투자하고 싶어 했던 수수께끼의 기증자가 자금을 지원했던 치료였죠. 김현우는 최서연에게로 돌아섰다. 이게 사실이에요? 네, 최서연이 속삭였다. 하지만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마가릿은 제 절친이었어요. 그녀가 아팠을 때 저는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을 상속받았어요.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도왔죠. 그녀는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당신이 빚을 진 것처럼 느낄까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박철수가 계속했다. 마가릿의 목숨을 구하는 대가로 당신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말해줘요. 최서연. 그걸 그에게 말해줘요. 최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연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절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그 당시에도 혁신적인 무언가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결국 당신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될 무언가를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되찾고 싶은 거죠. 박철수가 말했다. 수년 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결한가요?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불행히도 제가 그것을 허용할 수는 없어요. 왜 안 되죠? 김현우가 물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은 끝났어요. CEO가 죽었잖아요. 글로벌 테크 솔루션은 단지 앞마당일 뿐이었어요. 박철수가 말했다. 진짜 권력은 항상 배후에 있었어요. 왜 김현준이 그렇게 쉽게 회사를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왜 마가릿이 죽어야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최서연은 김현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수 씨? 어떤 비밀은 묻어두는 게 나아요. 박철수는 시계를 보았다. 약 30초 후에 연방 요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올 거예요. 그들에게는 김현우 씨가 회사에서 수백만 달러를 횡령하고 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으며 복수심에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수를 자살로 몰아넣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최서연이 말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요. 당신의 증거요. 박철수가 김현우의 노트북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와이파이 연결을 확인해 보세요. 김현우는 화면을 보고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누군가가 그의 컴퓨터에서 모든 것을 다운로드하고 있었다. 마가릿의 시계에서 나온 플래시 드라이브의 비밀이 유출되고 있었다. 갑자기 아파트의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서연 씨. 김현우가 외쳤다. 어디 있어요? 순간적인 섬광이 방을 비추었다. 김현우가 박철수가 재킷에서 총을 꺼내는 것을 보았을 만큼 충분히 밝았다. 하지만 그가 경고를 외치기 전에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났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말했다. 안녕, 동생아.
내가 100억 계획이 없을 거라고 정말 생각했어? 김현준이 창문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역시 총을 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어두운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깨진 부엌 창문을 통해 올라오고 있었다. 마가릿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사람이 살아남을까? 최서연의 펜트하우스 어둠 속에서 부서진 부엌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김현준의 부하들은 거실에서 김현우와 최서연을 몰아넣었고 박철수는 주 출구를 막고 서 있었다. 내 문제점이 뭔지 알아. 현우야. 김현준이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넌 결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회사도, 마가릿도, 과거도 말이야. 그리고 넌 결코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김현우가 대답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시계로 향했다.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마가릿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 김현준의 미소가 흔들렸다. 이미 이야기했잖아. 마가릿은 암으로 죽었어. 두 번째 때는 그래. 김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대학 시절 그녀의 첫 번째 병은 어떻게 됐어? 그녀의 목숨을 구했던 그 실험적 치료는? 최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김현준의 총이 약간 흔들렸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마가릿의 치료 자금을 지원했던 수수께끼의 기증자는 단순히 자선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실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수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총은 여전히 김현우를 겨냥하고 있었다. 서연 씨,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김현우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 실험적 치료는 나중에 글로벌 테크 솔루션이 되는 회사의 비밀 의료 연구 부서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들은 피험자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유용할 수 있는 점고 뛰어난 사람들 말입니다. 김현준이 소리쳤다. 그들은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김현우가 정정했다. 그들은 그녀를 의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년마다 그녀는 더 많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치료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동의했고, 처음으로 코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심했을 때도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최서연이 덧붙였다. 하지만 마가릿은 너무 똑똑했습니다. 그녀는 벗어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 치료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마음대로 아프게 하거나 낫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김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증거는 없습니다. 김현우가 시계를 만졌다. 사실,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릿은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생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플래시 드라이브에 암호화된 파티션에 숨겨놓은 기록 말입니다. 김현준의 부하 중 한 명이 무전기로 말했다. 사장님, 다운로드가 95%입니다. 그의 노트북에서 거의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박철수가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10분 후에 연방 요원들이 김현우를 사기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할 것입니다. 증거는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음모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말했다.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다를 겁니다. 모두가 돌아섰다. 최서연의 비서인 강지혜가 부엌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안전한 서버로 라이브 스트리밍되고 있었다. 강지혜가 말했다.
한국경찰청의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짜 요원이 아닌 진짜 한국경찰청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김현준이 명령했다. 스트리밍을 중단시켜 그의 부하 2명이 강지혜에게 달려들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 최서연이 불을 껐다. 갑작스러운 어둠이 모든 사람을 눈멀게 했다. 김현우는 노트북과 플래시 드라이브를 잡았다. 최서연은 그를 책장 뒤에 숨겨진 문 건물의 서비스 전용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다. 안 돼. 박철수가 총을 쏘았지만 혼란 속에서 김현준의 부하 1명을 맞췄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진짜 한국경찰청 요원들이 건물로 쏟아져 들어왔다. 김현우가 책장이 그와 최서연 뒤로 닫히면서 말했다. 끝났어. 김현준 씨. 서비스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최서연은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다. 강지혜 씨가 한국경찰청이 도착할 때까지 스트리밍을 계속할 겁니다. 김현준 씨와 박철수 씨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김현우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마가리제 암이 재발한 것이 단순한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가 침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그들을 폭로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최서연의 개인 주차장이 드러났다. 그녀의 운전기사가 차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탄 후 김현우가 물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최서연이 대답했다.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마가리대 나머지 파일을 해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현우 씨. 김현준 씨와 박철수 씨만이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우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막겠습니다. 마가릿을 위해서. 그들의 차가 서울의 어두운 거리를 질주하며 김현우는 시계 마가릿의 마지막 선물을 보았다. 이제 그는 그녀가 왜 이 특정 모델을 선택했는지 이해했다. 그 복잡함 때문에 플래시 드라이브를 숨기는 데 완벽했지만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시계의 일련 번호는 해독하면 더 많은 암호화된 파일을 잠금 해제하는 키였다. 그들 위 최서연의 펜트하우스에서는 김현준과 박철수가 체포되고 있었다. 하지만 두 남자는 마치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강지혜는 최서연의 책상에 다가가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메모를 발견했다. 너무 늦었어. 프로그램은 자정에 시작돼. 수십억 달러의 모바일 결제가 모두 우리의 통제하에 있지.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김현우와 최서연을 태운 차는 밤속으로 사라지고 경찰의 불빛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비추었다. 전투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어딘가 도시에서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익숙한 코드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마가릿이 수년 전에 발견했던 것과 같은 코드였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휴대전화, 모든 결제 앱, 모든 디지털 거래에 존재했다. 김현준의 계획의 진정한 규모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고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정미영 박사의 지하 사무실은 직장이라기보다는 컴퓨터 박물관 같았다. 오래된 기계들이 벽에 늘어서 있었고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좁은 공간을 비추었다. 최서연과 김현우는 나이 많은 여성이 마가리대 파일을 연구하는 것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정미영이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날렵하게 움직이며 말했다. 내 여동생은 항상 똑똑했지.
그녀는 마가릿과 너무 닮아 김현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대학 시절에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볼 수 있었어. 김현우가 최서연에게 말했다. 마가릿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정미영이 대답했다. 공식적으로는 내가 존재하지 않아. 마가릿이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이후로 그들은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을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비밀 통신 채널에 대해서는 몰랐지. 정미영이 작업하면서 화면에 더 많은 파일이 나타났다.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진료 기록 모두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미영이 가리키며 말했다. 이 날짜들을 봐. 몇 년마다 뛰어난 젊은 과학자나 프로그래머가 병에 걸려. 그들은 실험적 치료를 받게 되지. 회복되지만 그 후로 그들의 작업은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어. 그들은 모두 글로벌 테크 솔루션과 연결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해. 최서연이 물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정미영이 말했다. 수백 명일 거야. 어쩌면 수천 명일지도 몰라. 그 치료는 그들의 뇌 화학 물질을 바꿔 똑똑하지만 순종적으로 만들지.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또 다른 투여가 필요해. 김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마가릿이 다시 아팠던 거야. 그녀는 그들의 치료를 중단했어. 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몸에 가한 변화를 중화시키는 방법을 찾았어. 하지만 그때쯤 그녀는 이미 결제 시스템의 기본 코드를 만들었지. 그녀는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했지만 김현주는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았어. 최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지혜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CNN 속보. 세계 금융 시스템이 전례 없는 기술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모바일 결제가 중단되었습니다. 김현우가 말했다. 시작됐어. 김현준의 프로그램이 세계 금융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있어. 정미영이 또 다른 코드 화면을 불러왔다. 마가릿은 이것에 대한 메모를 남겼어. 그 프로그램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야. 데이터를 수집하지. 모든 거래는 그것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들이 어디서 쇼핑하고, 무엇을 사고, 누구에게 돈을 지불하는지. 최서연이 깨달았다. 금융 데이터를 통한 완벽한 감시야. 그리고 누가 결제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김현우가 마무리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어. 빼돌린 거래로 수십억을 벌면서. 정미영이 갑자기 몸을 꼿꼿이 세웠다. 잠깐만. 마가릿은 단순히 증거를 남긴 것이 아니야. 무기를 남겼어. 그녀는 코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것 봐. 원래 프로그램에 숨겨진 킬 스위치야. 하지만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메인 서버에 접근해야 해. 최서연이 말했다. 본사에 있는 거야. CEO가 방금 사망한 그 건물에. 김현우가 시계를 만졌다. 꼭 그렇지는 않아. 마가릿은 편지에 김현준이 코드를 수정했다고 썼어. 그는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딘가에. 최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그 집이야. 서울 외곽에 있는 김씨 가족 저택. 김현주는 회사 매각 후에도 그 집을 유지했어. 감정적인 이유라고 했지. 김현우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낡은 헛간. 우리는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곳을 서버 농장으로 개조했어. 김현주는 스스로 유지 관리하는 데 고집했지. 정미영은 이미 장비를 모으고 있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마가릿의 킬 스위치를 업로드할 수 있어.
하지만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그들이 시스템에서 우리를 감지하는 순간 김현우가 말했다. 모든 것을 지울 거야. 아마 우리도 함께? 최서연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낡은 김씨 가족 저택. 1시간 후. 마가리드의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답을 원한다면 혼자 와. 김현우는 당황하며 말했다. 첫 번째 죽음이라고요? 정미영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김현우 씨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병원 침대에서 죽은 여자는 마가릿이 아니었습니다. 김현우는 방이 도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요? 정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진짜 마가릿은 죽기 3일 전에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있던 여자는 완벽한 복제품이었습니다. 그들의 피험자 중 또 다른 하나였고 그녀처럼 보이도록 변형되었습니다. 그녀가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제가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을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비밀 통신 채널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결제 시스템보다 더 나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현우가 속삭였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미영이 시인했다.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그녀는 숨었습니다. 그녀는 적절한 순간까지 제게 모든 증거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시계에 숨긴 것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최서연이 김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 마가릿이 살아있다면? 김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살아있든 아니든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이 해친 모든 사람, 그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가릿은 떠날 때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폭로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최서연은 자신의 총 펜트하우스에서 도망치기 전에 가져온 작은 권총을 확인했다. 김씨 가족 저택은 1시간 거리야. 지금 출발하면? 김현우가 마무리했다. 더대 걸릴 거야.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지. 그들이 문으로 향할 때 정미영이 외쳤다. 김현우 씨? 마가릿 씨가 당신을 위해 한 가지 더 남겼어요. 그녀는 그에게 오래된 작은 봉투를 건넸다. 진실을 알아냈을 때만 당신에게 주라고 했어요. 수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김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마가릿은 마치 15년 전 그대로였고 꽃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 앞에 서 있었다. 사진에는 6개월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일이 끝나면 나를 찾아와. 우리가 첫 키스를 했던 곳, 공공도서관의 장미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항상 당신을 사랑해, M. 최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준비됐어요? 김현우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심장 옆에 놓았다. 네, 이걸 끝내줘. 그들의 차는 밤을 가르며 김씨 가족 저택으로 향했다. 그들의 뒤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깜박거리며 은행 시스템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딘가 어둠 속에는 답이 그리고 아마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15년 만에 김현우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가릿은 저기에 있었다.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밤을 살아남고 세계적인 음모를 막고 그녀를 찾는 것이었다. 정말 간단했다. 어느 날 아침 고급 다이너에 아주 특별한 시계를 차고 들어온 노인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씨 가족 저택은 김현우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본관은 밤하늘의 검은 그림자로 서 있었고 빅토리아 시대 건축 양식은 과거의 영광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개조된 헛간은 생명으로 윙윙거리고 있었다. 창문에서 푸른 흰빛이 새어나왔고 거대한 냉각 팬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정미영이 뒷좌석에서 노트북의 판독값을 연구하며 말했다. 군사용 서버야. 전력 소비가 엄청나. 이곳이 그들의 통제센터일 거야. 최서연은 오래된 참나무 숲 뒤에 차를 세웠다. 모든 구석에 보안 카메라가 있고 움직임 감지 센서도 있을 거야. 김현우가 말했다. 다른 방법이 있어. 마가릿과 저는 밤늦게 몰래 헛간에 들어가 일하곤 했습니다. 본관 지하실에서 이어지는 정비 터널이 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부지 주변에 불빛이 켜졌다. 익숙한 목소리가 숨겨진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어서 와, 형. 김현준의 목소리가 부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언제쯤 알아챌까 궁금했는데 부디 집으로 와. 할 이야기가 많아. 최서연이 속삭였다. 그는 체포되어 있을 텐데. 정미영이 냉정하게 말했다.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는 것도.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갔다. 정문이 저절로 열리며 김현우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웅장한 현관이 드러났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것이 15년 전과 똑같았다. 김현준이 계단 꼭대기에 서서 새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완벽하게 차분한 모습이었다. 김현우 씨, 최서연 씨, 그리고 정미영 박사님. 가족 상봉이 거의 완료됐군요. 최서연이 요구했다. 박철수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준이 미소 지었다. 아, 그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불쌍한 박철수는 그의 유용성을 다했습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 CEO와 꽤 닮았지 않습니까? 김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끝났어. 김현준 씨. 한국경찰청에 마가리대 증거가 있습니다. 김현준이 양팔을 벌리며 말했다. 무슨 증거라고요?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 약간의 창의적인 회계 처리. 좋은 법률팀이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약 20분 후에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우리의 통제하에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복구해달라고 애원할 겁니다. 정미영이 말했다. 이것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에 대한 것입니다. 치료, 감시 당신은 꼭두각시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현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는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치료가 마가릿에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웅장한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현우가 말했다. 대신 그녀는 자유롭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 때문에 그녀를 죽였습니다. 김현준의 미소가 더욱 넓어졌다. 그랬을까요? 김현준 뒤 그림자에서 한 인물이 나왔다. 김현우의 심장이 멈췄다. 마가릿이 거기에 서 있었다. 15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하루도 늙지 않았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 씨. 정미영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도망쳤습니다. 제가 도왔습니다. 마가릿이 말했다. 당신은 복제품이 도망치도록 도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죽어가는 복사본. 진짜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왔고 그녀의 움직임은 이상하게 뻣뻣했다.
그 치료는 저를 단지 더 똑똑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김현우 씨. 그것은 저를 불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현우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마가릿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들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릿이 대답했다. 당신의 아내는 약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의 판단을 흐리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치료는 그러한 혼란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더 큰 그림을 보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계단 밑에 도착했다. 우리와 함께하세요. 김현우 씨. 치료를 받으세요. 다시 젊어지세요. 영원히 저와 함께하세요. 최서연은 김현준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김현준이 말했다. 적절한 과학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1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마가릿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죽음이 선택적인 세상을. 노아가 선택인 세상을. 마가릿이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바로 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통제하는 세상을. 정미영이 노트북에서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다. 김현우 씨. 그녀는 인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대규모 기술적 증강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보다 컴퓨터에 가깝습니다. 마가릿처럼 보이는 존재가 말했다. 당신이 알던 마가릿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나아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저와 함께하세요. 김현우 씨. 치료 한 번이면 됩니다. 김현우는 주머니에 있는 사진, 진짜 마가릿이 꽃으로 둘러싸인 집 앞에 서 있는 사진을 만졌다. 그는 너무 완벽한 얼굴과 텅 빈 눈을 가진 그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 아내는 머리카락이 관자놀이에 하얗게 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염색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인간으로서 얻은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진을 꺼냈다. 진짜 마가릿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가릿처럼 보이는 존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 피부는 물결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아래에서 금속성 광채가 드러났다. 최서연이 소리쳤다. 정미영 씨. 정미영이 노트북의 키를 눌렀다. 집의 불빛이 깜박였다. 헛간에서 서버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무슨 짓이야? 김현준이 창문으로 달려가 헛간을 바라보았다. 정미영이 말했다. 마가릿의 킬 스위치. 진짜 마가릿. 그녀는 그것을 원래 코드에 숨겼어. 암호화로 감쌌지. 당신이 프로그램을 수정했을 때 당신은 실제로 그것을 당신이 감염시킨 모든 시스템에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안 돼. 마가릿처럼 보이는 존재의 목소리가 기계적인 소리가 되었다. 그의 얼굴이 벗겨지면서 그 아래 크롬으로 된 해골이 드러났다. 그들을 막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들이 같은 메시지로 불이 켜졌다. 자유 프로토콜 활성화. 시스템 정화 시작. 김현준, 은 총을 꺼냈지만 최서연이 더 빨랐다. 최서연의 총알이 그의 어깨에 맞았고 그는 몸을 돌렸다. 지하 터널. 김현우가 소리쳤다. 도망쳐. 집의 스마트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그들은 달렸다. 조명이 폭발하고 보안문이 무작위로 쾅 닫혔다. 그들 뒤에서 마가릿 것, 마어거리트싱, 이 비명을 질렀다. 긴간의 목구멍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소리였다. 터널 입구는 김현우가 기억하는 대로
지하실의 와인렉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정미영의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불빛에만 의지하여 어둠 속을 달렸다. 서버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달리는 동안 그녀가 보고했다. 감염된 결제 시스템이 스스로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 글로벌 텍 솔루션즈, 치료, 실험에 대한 모든 것이 모든 주요 뉴스 매체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터널에서 헛간으로 나왔다. 거대한 서버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고 냉각팬은 죽어가는 심장처럼 천천히 돌았다. 끝났어요. 최서연이 말했다. 아직 아닙니다. 김현우가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마가리의 마지막 선물.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과 연방 요원들이었다. 김씨 가족 저택, 김패밀리 맨션은 곧 사법당국으로 가득 찼다. 김현주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마가리 것은 사라졌고 합성 피부 조각만 남았다. 몇 시간 후 해가 서울, 솔 위로 떠오르자 김현우는 공공도서관 계단을 올라갔다. 장미 정원은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그와 마가릿이 대학생 시절 첫 키스를 나눴던 곳. 한 여자가 장미들 사이에 있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관자놀이 부분이 은빛이었고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가에는 웃음주름이 생겼다. 알아냈네요. 마가릿이 말했다.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현우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진짜였다.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가 말했다. 마가릿은 미소 지었다. 그가 40년 전에 사랑에 빠졌던 그 미소. 그래요. 많죠. 하지만 먼저 그녀는 기대어 그에게 키스했고 아침 해가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장미들 사이에서 키스했다. 결국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 뒤에서 도시는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있었다.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터지고 있었다. 음모, 인체 실험, 간신히 제때 멈춘 AI 혁명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 정원에서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잃었던 삶의 두 번째 기회만이 있었다. 김씨 가족 저택, 김패밀리 맨션에서 일어난 사건 한 달 후, 햇살 다이너, 헤젤 다이너는 평소와 같이 아침 손님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김현우는 창가 근처 부스에 앉아 새 양복을 입고 있었고 한때 적대적이었던 호스트 박민지는 따뜻한 미소로 그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평소처럼 드릴까요? 김현우 씨.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고맙습니다. 박민지 씨. 오늘은 2잔으로 하죠. 문 위에 종이 울렸다. 최서연이 들어왔고 신수정이 뒤따랐다. 다른 손님들은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모두 뉴스를 보고 기사를 읽고 의회 청문회를 시청했다. 김씨 가족 사건, 김패밀리 케이스는 10년 만에 가장 큰 사건이 되었다. 이곳이 커피에 $12를 받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신수정은 김현우 옆 부스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은 아침 햇살을 받았다. 우리가 $2가 비싸다고 생각했던 때를 기억해요? 최서연은 그들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에 서류를 정리했다. 이사회 회의는 10시입니다. 두 분 다 이 일에 확신이 있으세요? 김현우는 신수정의 손을 잡았다.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이 없어요. 지난 한 달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김현준의 체포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
글로벌 텍솔루션즈를 넘어 전 세계 정부와 기업에까지 미치는 음모의 해체로 이어졌다. 합성 마가릿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실험실에서 비슷한 프로토타입이 발견되었다. 인류의 가장 뛰어난 두뇌에 불멸하고 통제 가능한 버전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정미영은 연방수사의 주요 증인이 되었고 그녀의 증언은 수십 명의 고위 음모자들을 무너뜨렸다. 박철수의 시체는 감옥 독방에서 발견되었고 자살로 보였지만 실제로 자살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최서연이 테이블에 서류를 밀어놓으며 말했다. 사인하시면 김씨 테크놀로지, 김테크날러지즈 가 두 분의 공동지도 아래 개편될 것이고 제 회사가 주요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신수정은 서류를 검토했다. 그리고 예전 코드는요? 결제 시스템은요? 전면적으로 재작성되고 있습니다. 최서연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정미영이 개발팀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백도어도 없고 숨겨진 기능도 없습니다. 원래 의도한 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김현우는 아내가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랜 시간의 헤어짐이 그들을 변화시켰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도서관 장미 정원에서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이었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그 모든 세월 동안 어디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신수정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추억이 어려 있었다. 처음에는 많이 돌아다녔어요. 정미영이 제가 숨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잠시 시애틀에 있었고 그 다음 토론토에 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지역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가르쳤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당신을 계속 지켜보았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너무 돌아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돌아오면 그들이 날 죽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김현우가 말을 마쳤다. 그래서 대신 시계를 남겼어요. 언젠가 알아낼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특정 모델을 선택했어요. 우리 첫 데이트 때 상점 창문에서 당신이 감탄했던 것과 같은 모델이었어요.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했어요. 틀렸어요. 김현우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었어요. 최서연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두 분이 애정 행각을 끝내셨으면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12시입니다. 얼마나 공개할 건가요? 모든 것. 신수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 전체를, 치료, 실험, 모든 것에 대해. 여전히 이 일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문이 다시 울렸다. 정미영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하지만 오늘은 수사나 재판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다. 새 시스템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녀가 보고했다. 신수정이 원래 설계한 대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간단하고 안전하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피해자들은요? 김현우가 물었다. 해독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정미영이 말했다. 확인된 피해자의 90%가 치료되었습니다. 강화된 능력은 사라지고 있지만 자유의지를 되찾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신수정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해독제를 거부하고 치료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했다. 그리고 부작용은요? 관리 가능합니다. 정미영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가속화된 노화는 멈췄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나이를 먹을 것입니다. 최서연은 서명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씨 가족저택, 김패밀리 맨션. 경찰 수사가 끝났습니다.
원하시면 다시 당신 것입니다. 김현우와 신수정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오래된 집에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많이 담겨 있었다. 사실, 신수정이 말했다. 더 작은 곳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서관 근처에 정원이 있는 작은 집이 매물로 나왔어요. 장미를 키우기에 완벽한 곳이죠. 김현우가 덧붙였다. 최서연이 미소 지었다. 결혼 선물로 생각하세요. 아니, 재회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김현우가 말을 시작했다. 해야 해요. 최서연이 말을 끊었다. 신수정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한번 그녀를 실패했어요. 두 분을 다시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정미영의 노트북이 삐 소리를 냈다. 다른 시설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빨리 읽으며 말했다. 싱가포르에. 김현준이? 제 형은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김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신수정은 한때 팔찌로 위장된 추적장치를 착용했던 손목의 빈 공간을 만졌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선택에 직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너 창문을 통해 그들은 도시가 활기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하러 서두르는 사람들,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디지털 감옥의 자유를 빼앗길 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언론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최서연이 말했다. 당신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신수정은 미소 지으며 김현우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승리가 패배로 위장되어 온다는 것을. 사랑은 기술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갖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박민지가 더 많은 커피를 가지고 다가왔다. 이번에는 다른 태도였다. 더 이상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스노브가 아니었고 외모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운 사람이었다. 더 필요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김현우는 자신의 아내, 친구, 옳게 마침내 재회한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있습니다. 밖에서 아침에는 더 높이 올라가 도시를 약속의 색으로 물들였다. 햇살 다이너 안에서 네 사람은 조용히 새 시작, 정의의 실현, 죽음, 속임수, 디지털 시대를 극복한 사랑의 단순한 힘에 대한 조용한 건배를 올렸다. 낡은 코트와 값비싼 시계로 시작된 이야기는 다른 것으로 변신하고 있었다. 구원,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은 달러나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고 우리가 맺는 유대와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마음에 있다는 영원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다. 6개월 후 김현우와 신수정의 새집 뒤편 장미정원은 만발했다. 도서관 근처의 소박한 집은 책, 컴퓨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최서연은 뒤 현관에 서서 김현우가 그의 조카딸 김서윤에게 장미 가지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린 소녀는 정미영의 손녀였고 그들이 모두 된 확장된 가족의 일원이었다. 고급 다이너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이 모든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생각이 무엇이세요? 신수정이 두 잔의 아이스티를 들고 현관에 합류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최서연이 대답하며 잔을 받았다. 김현준의 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신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모두 증언을 하러 불려갔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결제 시스템과 치료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조작, 사기,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것들에 대한 증거였다. 합성 마가릴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실험실에서 비슷한 프로토타입이 파괴되었다. 정미영이 오늘 아침 전화했어요.
신수정이 말했다. 마지막 치료 피해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악몽이 마침내 끝났어요. 집안에는 사진들이 지난 6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김씨 가족 사건, 김패밀리 케이스에 대한 신문 헤드라인은 더 행복한 기억들, 윤리적인 혁신에 전념하는 김씨 테크놀로지, 김테크날러지즈의 재개장. 도서관 장미 정원에서 김현우와 신수정이 혼인 서약을 갱신한 사진, 음모를 폭로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메달을 받은 정미영의 사진과 함께 걸려 있었다. 새 결제 시스템이 내일 출시됩니다. 최서연이 말했다. 당신의 원래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신수정이 미소 지었다. 숨겨진 코드도 없고 비밀 의제도 없습니다. 원래 그래야 했던 대로입니다. 김현우가 김서윤을 어깨에 태우고 다가왔다. 어린 소녀는 완벽한 빨간 장미를 꽉 잡고 있었다. 김현우 삼촌이 도와줘서 제가 키운 거예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아름다워요, 신수정이 말했다. 당신처럼. 초인종이 울렸다. 정미영이 집으로 들어왔고 항상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수사나 재판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다. 입양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발표했다. 싱가포르 시설에서 발견한 치료 고아들 말이죠? 17명 모두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마지막 2명은 지원그룹의 그 멋진 부부에게 갈 것입니다. 그들은 3개월 전 아이들을 발견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 글로벌 텍 솔루션즈의 비밀 시설에서 태어날 때부터 실험 대상이 된 아이들. 그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개인적인 사명이 되었다. 최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서연이 순립한 테크놀로지, 썰러번 테크날러지즈에 집중하기 위해 물러난 후 강지아이, 최서연 부동산, 최서연 리얼 이스테이트, SEO가 되었다. 뉴스를 켜세요. 7채널 메시지에 적혀 있었다. 그들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앞에 모였다. 김현준이 공판전 소송을 위해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을 끈 것은 다른 뉴스였다. 박철수의 자살은 공식적으로 살인으로 재분류되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 글로벌 텍 솔루션즈의 배후에 있었던 그림자 이사회를 가리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김현우가 조용히 물었다. 큰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신수정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최서연의 부동산 경험은 글로벌 테크 솔루션, 글로벌 텍 솔루션즈에 숨겨진 부동산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정미영의 기술적 능력은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했다. 그리고 김현우와 신수정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나서도록 영감을 주었고 생존자와 동맹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거의 잊을 뻔했네요. 정미영은 가방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오늘 기술연구소에서 온 거예요. 신수정의 시계에서 마지막 파일을 마침내 해독했어요. 꾸러미 안에는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가 있었다. 신수정이 그것을 노트북에 삽입했고 그들은 모여서 그것을 보았다. 메시지입니다. 김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으로부터. 15년 전으로부터. 화면에 나온 신수정은 더 젊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늘 그들이 본 것과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것을 보고 있다면 녹음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겼다는 뜻입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김현우 씨, 이것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수수께끼를 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현우는 눈물을 닦았고 신수정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최서연 씨, 녹음이 계속되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했습니다. 정미영, 내 사랑하는 여동생, 당신은 저를 돕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은 기술이나 돈이나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으로 남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을, 편안함보다 진실을,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녹음이 끝났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고 장미 정원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최서연이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합니다. 음모와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도, 사랑과 구원에 대한 부분도. 누가 믿겠어요? 김현우가 웃었다. 모두가 믿을 거예요. 정미영이 말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니까요. 믿을 수 없는 부분조차도. 김서윤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장미를 꽉 잡고 있었다. 신수정이 담요로 그녀를 덮었다. 아마 이것이 이 모든 것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쁜 놈들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선택, 우리의 유대, 우리의 변화 능력. 김현우는 자신의 가족을 둘러보았다. 신수정뿐만 아니라 최서연과 정미영도, 심지어 어린 김서윤까지. 모두 다이너에서의 간단한 친절 행위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하나로 모였다. 그래서 다음은 뭐죠? 최서연이 물었다. 신수정이 미소 지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선한 싸움을 계속합니다. 함께, 김현우가 덧붙였다. 함께, 모두가 동의했다. 밤이 도시에 내려앉자 이웃의 창문에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김씨 테크놀로지, 김테크날러지즈 결제 시스템이 내일 출시 전 마지막 테스트를 실행하고 있었다. 전 세계 병원에서 전 치료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 근처 아늑한 집에서 장미와 사랑에 둘러싸인 가족은 승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단결을 축하했다. 현대사에서 가장 큰 음모가 폭로되었지만 진짜 이야기, 사랑, 충성심,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뿐이었다. 방금 깨달은 게 있어요. 김현우가 자신의 시계를 보며 말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신수정의 선물. 자정이네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신수정이 부드럽게 그에게 키스했다. 이제 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매 순간이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최서연이 미소 지었다. 다음 달 기념일에 우리가 계획한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힘이나 기술이 아닌 사랑, 용기, 그리고 진실의 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 이 예상치 못한 영웅들. 밖에서 장미가 별빛 아래 만발했고 그들의 향기가 밤바람에 실려왔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아름다움은 자라날 길을 찾고 사랑은 살아남을 길을 찾고 희망은 다시 피어날 길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